네, 제1야당이죠.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요즘 깊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내홍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당 지지율도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그만큼 내년 총선의 성적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. 이번에 민주당 총선 공천 TF 단장에 임명된 이계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이계호입니다. 네, 의원님 일단 이 민주당 총선 공천 TF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공천 제도 TF라고 이제 정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은 당규에서 총선 1년 전에 미리 공천 룰을 결정하는 TF팀을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측 가능한 공천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천을 잘해서 총선 승리를 담보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정해진 기구고요. 그래서 좀 생소하게 느끼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총선 때마다 구성이 됐던 거고 단장은 주로 이제 당내 중진 의원 중에 한 분이 맡거나 또는 당 사무총장이 단장을 지금까지 맡아왔습니다. 네. 그만큼 이 총선 승리에 있어서 토대를 쌓는 일을 맡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당에서 이계호 의원께 이 역할을 맡기신 이유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? 우선 뭐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또 호남이 갖는 뭐 민주당 내에서 그 나름 뭐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덧붙여서 호남의 이제 3선 의원으로서 뭐 최다선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당내 최고위원도 역임을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 뭐 장관직도 수행을 했고 뭐 그러한 뭐 다양한 경험들이 이 직을 수행하는데 그래도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번 TF 구성원들을 보면 단장님을 포함해서 대다수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 언론들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이게 결국은 당내 어떤 지금 현재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어떤 정무적인 또 판단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이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는 이 TF의 자율성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. 이제 뭐 이낙연계다 또 뭐 정세균계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쭉 돼 있는 걸 봤는데. 뭐 저는 비교적 뭐 그래도 뭐 성향이 좀 뚜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의원님들은 이 대부분이 좀 자유롭게 또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처신을 해왔던 그런 분들이어서 꼭 계파색으로 이걸 묶어서 말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비교적 당내 여러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다양하게 취합해서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이제 공천룰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그 당 내분도 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총선의 성적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렇다면 이 공천 방향성 단장으로서 어떻게 가져가실지 이 생각 좀 궁금한데요. 우선 지난 21대 총선 2020년에 시행이 됐던 총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. 어떤 철저한 정형화된 그런 룰을 갖추고 그 룰의 토대 위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비교적 이제 공천 후유증이 가장 적었고 또 우리가 대승을 했기 때문에 결과도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공천의 틀은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게 좋겠다. 이게 이제 당내 전반적인 정서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출발을 해서 다음 총선은 또 어느 때 우리가 치렀던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된 이런 내용들 계속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그 대표직 내려놓는 시기에 대한 말들까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나요? 저도 그런 얘기 듣긴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 여당의 그 검찰 복주 뭐 이런 게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단일 대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단합된 힘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럴 때 선장인 당대표의 뭐 퇴진 문제를 들고 나온다거나 또 뭐 이 거취와 처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 된 힘을 보여주는 것 그게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고 또 당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 이야기도 좀 묻겠습니다. 6월에 입국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데 이 전 대표와 지금 소통은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실지 또
지민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정치적 역할에 대한 얘기는 뭐 본인도 전혀 얘기한 바가 없고요. 뭐 현재까지는 본인이 이제 오셔서 뭐 지금까지 해왔던 뭐 이 공부 연장선상에서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? 저도 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, 제가 모르니까 네. 그런 상황입니다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여건들이 이 전 대표의 정치 복귀에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? 예, 뭐 우선 이 당 내에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낙연 대표 경륜과 또 지금까지 경험들이 국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이라도 좀 더 확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정치를 하신다면 뭐 그럴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계호 민주당 공천 TF 단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